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세훈 시장이 역점 사업으로 내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어떤 사업인지 또 올해 시의회 행감에서 관련해서 어떤 지적이 나왔는지 살펴봤는데 지금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김상철 수석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 한강 르네상스 계획입니다.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오세훈 시장이 제시한 사업인데 전문가로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말씀하셨듯이 이게 10년 전에도 나왔던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유사하다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퇴보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 서울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민들의 의식도 바뀌었고요. 환경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의 프로젝트와 유사한 프로젝트를 또 내놓는다? 이것은 도시 발전 전략이 퇴보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또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인 만큼 한강의 남자라는 수식어도 갖고 있거든요. 한강 개발에 굉장히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위원님께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선출직 공직자, 즉 시장은 큰 이벤트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머릿속에 기억을 각인시키고 그것을 자신의 정치적 지지로 만들어 오는 것을 추구를 해왔고요. 단적으로 이명박 전 시장의 청계천 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상징처럼 언급되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런 메가 이벤트나 이런 방식으로 시장의 지지를 얻어오는 방식은 굉장히 낡은 겁니다. 해외의 주요한 시장들을 보면 오히려 작은 조치들을 통해서 더 큰 효과를 보는, 오죽하면 도시 침술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도시의 병폐를 고치는 것은 큰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세밀하고 자세한 정책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조금 구시대적인 집착으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뭐 오세훈 서울시장의 큰 이벤트, 앞으로 길이 남을 어떤 수식어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내용을 보면 굵직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부 실현 가능한 좀 내용들로 보십니까? 이번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포함된 사업이 한 66개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 연구소 차원에서 관련돼 있는 사업의 추진 현황하고 내용들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이미 하고 있거나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한 30건 정도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38건 정도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나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단적으로 집행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계획 수립 중으로 되어 있는 주요한 사업들은 시장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집행 자체가 불투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한 가지 좀 짚어봐야 될 게 올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 행감에서도 그레이트 한강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당초 계획은 대부분 좀 민자 유치였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서울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황이 좀 다수 발견이 됐고 과도하게 예산을 증액했다는 이야기도 행감에서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실 그동안 오세훈 시장이 재정 낭비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했던 것이 서울시 돈 안 든다. 민간 사업자의 돈을 가지고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할 거다라고 하는 걸 반복해 그래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기억하는 서울시 의원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게요. 지금 현재 SH공사가 7개의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해서 지분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민간 투자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리스크를 감수하고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리스크가 큰 만큼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구조인 건데 여기에 재정이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민간 사업자가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도 이 사업에 참여할 데가 별로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의 부담을 서울시의 재정 투자를 통해서 덜어줘야지만 되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죠. 이 얘기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서울시가 얘기하는 민간 투자 사업들이 상당히 부실하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위원님께서 앞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이 그레이트 한강 사업이 내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좀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업이 앞으로의 서울시에 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 변화가 조금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사실 그 부분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10년 전에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결과가 어땠는지를 짚어보는 게 중요한데요. 오세훈 시장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다시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지난 한강 르네상스의 성과로 얘기했던 것은 자연성 회복과 관련된 겁니다. 하지만 자연성 회복과 관련된 주요한 조치들은 오히려 전임 시장이었던 박원순 시장의 치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특히 한강 숲과 관련된 논의들은 결국 그 지난 10년 동안 이루어진 성과이거든요. 그럼 한강 르네상스에서 남은 건 뭐냐? 세빛둥둥섬 그리고 모양이 이상한 양화대교밖에 없는 겁니다. 시장 임기가 2025년까지 불과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럼 그 사이에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을 시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러면 시장이 바뀌어도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만큼 공감대를 얻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시민들이 알다시피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시민 설명회나 권역별 설명회와 같이 지역 주민들 참여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마 시민들도 이거 시장 바뀌면 안 할 사업이구나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과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